안녕하세요. 황여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고부 갈등에 대한 사연입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전 언제나 왜요?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신혼 초에 매주 일요일은 시댁에 와서 아침을 먹으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시집 온 지 딸랑 2주 된 새댁이어서 우선은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 고작 28살이었습니다. 그렇게 3주를 갔습니다. 그냥 가서 아침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침 8시쯤 맞춰가니 재료만 있고 저보고 밥을 하라더군요. 밥조차 안쳐있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건 정해져 있고 재료가 있으니 만들어내라는 식입니다. 그냥 김치랑 밥이랑 계란 풀어 국이나 내놓고 싶어도 이미 메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 새끼한테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래도 처음에 몇 번 해주다가 아닌 것 같다고 해야 한다. 어른들한테 처음부터 무조건 싫다고 하면 해보지도 않고 그냥 반항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 엄마랑 쓸데없는 기싸움 하지 말고 한 반년만 하고 그때 가서 지금까지 잘 했으니 횟수를 줄이자거나 없애자거나 하면 할 말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요. 근데 3주 해보니 개소리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4주째 되는 날 아침에 가서 이거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정주부도 아니고 맞벌이인데 소중한 주말에 내가 늦잠도 못 자고 평일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미뤄뒀던 집안일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요. 생일이나 집에 경조사가 있으면 찾아뵙거나 다 그런 건 당연한 거지만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요리를 가르치고 살림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일본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혼자 산 지 8년이 넘어서 웬만한 살림이며 요리 다 하고 그리고 살림을 왜 내 집 말고 다른 데서 배우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밖에 없는 거라면 난 살림 요리 다 할 줄 아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일요일 아침에 와서 요리할 필요가 없으니 앞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신랑은 마치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뜨악한 표정으로 어버버거리고 시어머니는 정수리까지 빨개져서 금방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처럼 하더니 시아버지 눈치를 보시대요.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께서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쓸데없이 시어머니 권위를 보이네 어쩌네 하면서 애들을 틀들 볶더니 당신이 말한 권위가 이런 거야? 이 한심한 여편네야 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난 분명 난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너네 시어머니가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며 며느리 초장에 안 잡으면 나중에 이빨 다 빠져 죽밖에 못 먹을 때도 죽도 못 얻어먹는다며 하도 시끄럽게 굴길래 냅둬봤다. 너 말 잘했다. 집에 가라. 그리고 내가 부를 때까지 오지 말아라. 오고 싶으면 며칠 전에 연락해서 약속 잡고 와라. 나도 내 집에 주말 아침부터 며느리던 아들놈이던 들이닥치는 거 귀찮다. 라고 말하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가 포기 못하고 껐떡하면 이상한 걸 요구하시더라고요. 한여름 삼복더위에 영덕 사시는 시 이모님이 올라오신다며 저보고 터미널 가서 모셔오라고 하기에 언제냐 물었더니 내일 오전 도착? 시어머니와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저 회사 가야 되는데요? 휴가 내면 되잖아. 이미 퇴근해서 집인데 휴가를 어떻게 내요? 아니 내일 못 간다고 회사에 전화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말문 막히시대요. 이모님이 제가 올라오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서울 시댁에 에어컨 바람 쐬시며 피서 오시는 건데 그걸 제가 왜 모시러 가야 해요?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연차까지 쓰고요. 그랬더니 말 더듬으시면서 그럼 누가 가냐? 라고 하셔서 그러면 신랑 보고 가라고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압권이 내 아들은 내일 일하잖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저 그냥 대놓고 박장대소 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일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온갖 짜증을 다 부리면서 전화 끊으시대요. 진짜 내 일도 일인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생신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니고 용돈도 달마다 50씩 드리는데 갑자기 여름에 세일한다면서 모피를 사달라고 하시기에 제가 왜요? 또 신랑이랑 제 휴가를 시삼촌네 파주댁에서 보내자며 날짜를 맞추라고 하시길래 제가 왜요? 또 아직 대학생, 대학원 아니고 학부 벌이 없으며 전망도 없는 저랑 동갑내기인 도련님 여자 좀 소개시켜주라고 하시길래 제가 왜요? 친정엄마 브랜드 옷가게 매장 하시는데 한번 구경 가고 싶다 하셔서 모시고 갔더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옷 얻어가시면서 고맙다는 말을 아들 잘 키웠더니 이런 것도 얻어입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다음 시즌에 또 가자 하시길래 제가 왜요? 라고 했어요. 그 아들 가진 유세 떨 때 신랑도 옆에 있었으므로 내가 왜 가기 싫어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주말에 결국 어머님이 일을 크게 벌이셨습니다. 주말에 쉬고 있는데 본인 여고 동창생들이랑 커피 먹다가 나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멀지 않아서 우선 나갔습니다. 동창 모임인지 몰랐고 우리 집 근처에서 5일장으로 큰 장이 서서 마침 그날 장이라 같이 장이나 보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딱 봐도 내 기 꺾겠다고 불러다 놓고 후려치려는 눈빛들이 보였습니다. 뭐 물론 그 와중에도 쓸데없는 짓 한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아주머님도 계셨고요. 아들이 잘생겨서 와이프도 엄청 이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수하게 생겼다는 말을 하길래 아, 예,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며 앉았습니다. 주말이고 날씨도 좋은데 젊은 사람이 왜 집에 있냐길래 안 그래도 여기 어머님이 잠깐 들렸다가 가라고 하셔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장이나 볼 생각이었어요 라고 했고 진짜 그럴 생각이어서 장바구니도 챙겨왔습니다.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봐서 그냥 회사 잘 다닌다고 했고 많이 버냐 물어봐서 정확히는 버리는 웬만하고 요즘 젊은 여자들 일 욕심만 많아서 집에서 살림하는 게 더 나을 때도 많던데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내 머릿속을 그래 어디 한번 미친년 칼춤을 쳐보자 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네 라고 대답은 했습니다. 사실 웬만하진 않고 그냥 남들만치 벌고 있고 30대 초반이고 월급은 260이고 여기에 수당 성과금 나옵니다. 신랑은 달에 수당 다 합쳐서 한 31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고요. 저보다 4살 많으며 제가 야근 많은 달에 성과금 합치면 신랑보다 더 벌어오는 달도 간간히 있고요. 저희 외마디 대답에 질문자 아줌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너희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시겠냐고 라고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해맑게 저희 엄마 아세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지 내 엄마는 아니니까요. 아버지가 저 결혼하고 2년 있다가 안암에서 전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도 제가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친구들한테 저희 아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아줌마가 며느리도 친정아빠 닮아 눈이 약한가 보네 라고 하면서 아이 낳으면 그쪽으로는 조심해야겠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땐 정말 빡쳤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암 유전자를 물려줄 집안으로 우리 친정을 말하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환을 제 약점 삼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친구분들한테 별 얘기를 다 하셨네요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저희 아빠 소방관이셨는데 소방관 적어도 10년 이상 하면 몸 성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기관지는 골초보다 더 엉망이고 그게 아니면 뼈에 철심 하나씩은 다 박혀있고 그런 거 다 훈장으로 생각하시고 오늘도 살았음에 늘 감사하는 아버지셨습니다. 교육관으로 말년 보내시다가 은퇴하시고 그냥 노안이라 치부하던 눈검사 받으니 암이 이미 많이 발전된 상태였어요. 아마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 유독 물질도 많이 접하고 고온의 열기도 견뎌야 하니 눈이 많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요. 아무튼 아주머니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방관이셨어요. 눈에 유해한 환경에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 그런 몹쓸병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왜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했어요. 더 이상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었고 앉은 지 10분도 안 돼서 이런 모멸감을 겪어야 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왜요? 저 왜 부르셨어요? 라고 했더니 왜는 무슨 왜야? 시어머니 동창들하고 인사나 하라고 불렀지. 그러시대요. 그래서 네. 그러면 저 이제 일어나도 되죠? 지금 장 봐서 집에 가야 저녁 준비할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좀만 더 있다가 방금 왔잖아. 그래서 제가 불편해요. 라고 했어요. 이미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아까 애 타령하던 아줌마가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불편한 티 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했더니 어이없다는 듯 허허 거리셨어요. 불편하게 만들 말만 하시면서 불편한 티 내지 말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어머님 말씀만 들으셔서 저를 세상 가장 싸가지 없는 며느리라고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단체로 한번 혼내보시겠다고 부르신 것도 있을 거고 진짜 싸가지 없는 건지 확인해 보시려고 부르신 것도 있을 것 같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혼내시려고 부르셨다면 실패하셨고 싸가지 없는 건지 확인하시려고 부르셨다면 성공하신 것 같으세요. 라고 말한 후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저를 쫓아와서 볼기짝을 올려 붙이시겠다고 헛손질 하신 거 피하고 그냥 피식 한번 웃고 제가 가던 길 그대로 가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신랑한테 오늘 있었던 일 톡으로 다 남겨놓고 너네 엄마 나한테 제대로 사과 안 하면 이혼인 줄 알라고 해놨어요. 어제와 오늘 신랑 전화 계속 오는데 전화 안 받고 사과하신대? 이 톡만 보내고 있어요. 전화 오면 끊고 사과하신대? 톡 또 오면 내용 다 상관없이 사과하신대? 아직 시집 안 간 제 동생은 저 왜 친정 왔는지 알고요. 엄마한테는 그냥 오고 싶어 왔다고 하는데 이틀이나 있었더니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기도 힘드네요. 맨몸으로 와서 동생 옷 빌려 입고 출근까지 하고 있는데 엄마도 뭔가 눈치채신 듯 하나 제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듯 합니다. 저 정말 진짜 사과 받고 싶어요. 신랑도 그동안 지 엄마 가짜는 소리 할 때마다 화도 내고 안 보고 산다고 협박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 잠시 잠잠하다가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저런 일 벌이는 게 벌써 3년째입니다. 신랑은 이혼만은 안 된다. 엄마를 너한테 사과시키겠다. 그래도 전화는 받아달라 하고 있는데 사과 받고 정말 시댁하고 인연 끊고 싶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